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단일화가 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네. 뭐 협의 안 하면은 못 하겠어요. 이제 공명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네. 수치가 단일화 안 하고도 한 후보가 이길 수가 있으면 한 명의 그럼요. 후보가 이길 수가 있다면 네. 뭐 단일화 할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 두 후보를 모두 단일화를 해도 지금 네. 지지율이 약간 모자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는 건지 참. 예. 두 가지 대원칙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단일화 없이는 필패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단일화를 한다면 11일 이전에는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지켜져야 하거든요. 물론 11일에 대해서 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걸 후보보다는 그 측근들이 그런 것 같고요. 근데 11일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 못하면 우리가 여론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되면 다행인데 한덕수 후보가 11일 이후에 후보로 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하면 잠시 후에도 얘기는 다뤄보겠지만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25일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제 그게 김재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게 김문수 후보 본인의 의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거 한두 번 치러보시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25일까지 밀리게 되면 기호 2번도 못 받을 뿐더러 선거비 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드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의도하면서 조금 후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전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기탁금 3억 내고 후보 됐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 하루 만에 압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감정적으로 좀 서운할 수 있죠. 이게 당이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레인지를 할 때 이게 그럼요. 좀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내놔라 이런 식으로 비춰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저도 자강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강도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누가 됐건 단일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지만 그런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결국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비판을 했었잖아요. 지도부가 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즉답적으로 꺼내는 것 이것이 저희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감정을 좀 좌시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의총에서도 그나마 의총을 연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지만 의총 없이 해결을 해야죠. 그래도 뭔가 이거를 그 의견을 채택을 해서 후보를 압박하는 그림까지 안 간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양측 간의 이런 좀 감정의 이런 좀 고리를 풀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을 내고 우리가 여론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한 3일 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이게 11일 전까지 데드라인이 딱 맞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저는 한덕수 후보도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있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을 만날 때가 아니죠. 김문수 후보 지배를 찾아가던 TK, PK 일정에 쫓아가던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쉬운 쪽은 한덕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선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우세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익스큐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경선 과정을 지나왔던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아마 이 자강파들을 비롯한 여러 지지자들도 이 과정을 납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 두 가지 대원칙,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 되고 11일 이전까지 매듭 지어야 한다. 이것을 안고 가야 되고 지도부는 너무 후보를 압박하듯이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한덕수 후보도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된다. 이런 좀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 양측한테 모두 공격받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근데 욕먹는 모드로 합시다. 그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은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민주당의 최근 모습을 두고 뭐 일극체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법관 탄핵 같은 이슈 보면은 당이 이렇게까지 하나, 정당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국힘은 극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도 너무 많고 뭐 좋은 말로 하면 뭐 다양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닌 말로 하면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 걱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좀 유리한 거, 내 공천에 유리한 거, 뭐 앞으로 내가 당권을 잡는 데 유리한 거,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한 거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 특히나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누가 됐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을 지망하는 분들은 당권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 훨씬 절박한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진짜 나라가 홍콩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뭐 공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좀 당이 여러 이해관계들 때문에 분절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아수라장이냐면 차라리 단일화에 대해서만 이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면 다행인데 민주당이나 지금 한동훈 쪽 사람들의 그 동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노림수가 뭔지가 너무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를 무산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후보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에선 지금 친한계 인사들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 대선에 대한 메시지, 이번 대선에 대한 메시지 대신에 약간 당원 가입 동력을 갑자기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뭐 우리 당을 지키겠다, 뭐 우리는 뭐 버리지 않겠다. 당은 이제부터 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박정아, 한지아, 우재준 의원 등도 당원 가입을 갑자기 독려하는 글을 하루에 막 갑자기 다 올리고 있어요. 네, 당권을 먹겠다로 읽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 저희가 좀 후보를 잘 선출을 해서 최종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가 최종 무산돼서 대선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 지금 지도부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모두 다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번 경선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노림수가 너무도 투명하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딱히 제가 한덕수 후보 측을 악마화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 측. 한동훈 전 후보 측. 그러니까 악마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쨌거나 우리가 대선 이기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 의도가 너무 투명한 와중에 그러니까 뭔가 분열을 바라는 와중에 우리가 그런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더 단결을 해야 되고 서로의 감정을 추스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도부가요. 앞으로 이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 동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원과 국민이 김문수 후보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신속하게 좀 응하라 이런 식으로 어제 의총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오늘 의총을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당의 후보로 지금 선출이 됐는데 그럼요. 외관상 좀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치게 가느냐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이게 민주당은 사실 이런 이벤트를 참 잘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각자 너무 자기 감정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게 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김문수 후보와 첫 지도부 그 대면 자리에서 상견례 자리죠. 단일화 얘기가 먼저 나온 것도 저는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강을 강조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절차가 중요하고 우리 후보라는 또 우리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뭔가 발사대처럼 이 후보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전 이런 것들은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도부는 이 기술적인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7일까지 이 뭔가 이 홍보물에 대한 발주를 마쳐야 저희가 후보 등록 직후부터 좀 정상적인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게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정말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지지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일화를 떼놓고 보더라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후보 자리 내놓으라는 격의 주장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또한 그런 지지자들을 김문수 후보도 달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리가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서사를 만들어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의총에서는 대원칙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방법론적으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요. 우선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먼저 단일화를 치르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준석, 이낙연까지 포함해서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말한 걸 겨냥한 부분으로 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을 포함하자라는 것이 11일 이전까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이준석은 나중에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훨씬 몸이 크기 때문에 흡수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문수냐 한덕수냐의 선택지는 누가 최종 구심점이 될 것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앞으로 확장을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후보 등록일 마감 이전이라는 데드라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1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방송 진행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뭐 댓글 보니까 많이 갈라져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은 저희 욕먹는 방송입니다. 오늘 욕먹는 방송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후보들이 너무 지금 파가 갈라져 있고 입장이 갈라져 있어갖고 이게 화학적으로 나중에 결합이 되겠는가? 근데 뭐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두 후보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제일 중요할 것이고 일단 지도부는 욕먹는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는 어쨌거나 그 심판으로서 선거에 가장 좀 유리한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새 이 주축이 다 노력을 해야 되고 한덕수 후보는 지금 이낙연 만날 때가 아닙니다. 빨리 김문수 후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나는 3번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기사만 내는 거는 전혀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대방이 미온적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당시 정몽준 회장이죠. 정몽준 회장 집 앞에 찾아가고 면박당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도가 없어요. 지금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김문수 후보 측만 좀 난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럴수록 단일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 측이 더 절박하게 구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모든 룰을 양보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도 지금 또 파가 여러 가지로 갈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짧게 좀 해볼게요. 보면은 김문수 후보 캠프 초에 이제 이른바 자강파와 또 어떻게 보면 단일화파가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가 갈려 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하기로는 단일화 찬성파 측에서는 이런저런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었대요. 첫날에 두 후보 간에 만나는 어떤 이런저런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었다. 뭐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최근에는 후보 측과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 측과.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후보 측도 이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자강파들의 그런 입장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일단 자강파들의 그 워딩부터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도 그렇고 개별 지금 지도부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조금 언어가 거세지고 있거든요.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지 않으신 분이다. 본선 투표용지에는 한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뭐 익명 관계자긴 하지만 뭐 사기꾼이라는 그건까지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양측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을 쏟아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저는 그렇게 어렵게 경선 뚫고 올라왔는데 양측이 이렇게 하루 만에 갈라질 수 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참담해요, 솔직히.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일단 이 측근들이 좀 쿨다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도 김문수 후보의 진의도 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현실적으로 11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보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논의가 과열되면 이 감정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측 모두 다 표현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감정을 추스르는 것을 전제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 평가가 대체로 뭐 욕심 없고 순수하다라는 평가잖아요. 30년 동안 평가가 그런 평가인데 일단 뭐 보도를 보니까 특정 인사들 캠프 내 특정 인사들이 어떤 인사는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떤 인사는 또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본인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단일화 과정을 좀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후보 자리만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소위 자강파로 위장한 자기 셈법을 하는 사람들 후보 자리를 유지한다라고 해도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절대 당권 틀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전제는 대선을 이겨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것은 한덕수 후보가 말라서 결과적으로 드롭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튼 단일화 이벤트를 통해서 한덕수를 이겼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덕수 후보 측에 부전승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작 사퇴를 유도하는 식으로 단일화를 미루는 전략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양측은 정말 건널 수 없는 이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패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권도 없는 겁니다. 지방선거 공천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산술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승적으로 선거 승리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워딩이 좀 강해졌어요. 보면은 뭐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반대로 또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기극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 꼭 워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지금 목표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내년 지선 때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지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못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문자 모든 내용들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먼저 단일화를 시동을 걸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재원 측이 후보의 의중과 다르게 계속해서 단일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뭐 와해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게 되면 이게 진위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측근들의 이 과도한 언행을 일단 중단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5월 3일부터 4일 중앙일보의 의뢰로 조사한 조사 결과인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단일화 관련 조사예요. 단일화 관련 조사인데 김문수 후보가 30%, 한덕수 후보가 39%가 일단 나왔고 그다음 선호 인물로서 의견 없다가 또 29%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의 좀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국민의힘과 무당층 대상에서는 김문수 후보 24%, 한덕수 후보가 57%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27%, 한덕수 65%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선택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모름이 30%가 들어가는 조사는 사실 그 소위 좌파 지지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둘 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 측에 조금 더 당심이 실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는. 그럼 사실 저희가 이번 룰 자체는 저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측에 전적으로 양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무임승차란 표현까지는 과격하지만 제 생각에도 경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덕수 후보가 본인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룰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리한 룰 세팅을 통해서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국민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30대 39라고 하면 오차범위 내인 것 같거든요. 이게 표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얼마든지 어떤 결과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명분을 키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짧게 여론조사 결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그 단일화 관련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아까 이제 46%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28%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대상으로 한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가 85%. 이건 뭐 안 하면 큰일 날 그런 수치네요. 뭐 당원들 입장에서 어제도 90%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 자강도 좋고 뭐 저희가 뭐 후보 단일화도 좋지만 뭐가 됐건 결론은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매우 네. 단순한 문제입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지금 예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네. 단일화 과정에서. 그래서 최종으로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우리가 선출을 하는 것이 맞고 그 후보가 정상적으로 캠페인을 치를 수 있게끔 시점을 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골든타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단일화로 지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런데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조율 중이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야죠. 뭐, 무조건 만나야죠. 예. 사실 이게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으로 타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 측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거나 당무 우선권을 기반으로 후보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당이 지금 지명을 한 거잖아요. 네, 예. 후보 등록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지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지지율이 낮건 높건 이 당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은 한덕수 후보 측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늘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쉬운 측이 더 구애하는 겁니다. 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국힘 얘기를 잠깐이 아니죠. 국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요즘에 나오는 기사가 당이 사법전쟁 벌일 때 이재명은 지역 돌며 공약 선물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유죄 선고 후에 사법대응과 분리해가지고 공약을 막 쏟아내고 있고 현실성 여부 같은 건 뭐 둘째 치고 그러니까 이슈를 막 쏟아내는데 보수층은 이 단일화 외의 기사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과 비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할지 말지 비상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두 가지 구도에서만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이 결론적으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프레임이 진짜 단일화 반명 이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저희가 사실 지난 윤석열 후보 당시의 선거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의제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토론을 했거든요. 세대교체라든지 운동권 청산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여가부 폐지 같은 좀 그 지역적인 정책들을 가지고라도 여러 토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이슈 블랙홀에 갇힌 상황에서 이 상황에 누구보다 웃게 될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살아남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선거권 박탈형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꼼수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못 빠져나간다라고 보지만 일단 대선 전까지는 지연시킬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후보직이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 선거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 땜질부터 하자라는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뛰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좀 확장성 있는 행보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전략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사법 처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치적인 실력으로 이재명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빨리 좀 이런 그 난국이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도 짧게 좀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비관적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좀 약간 구독 조회수가 평소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약간 네,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남들이 꺼려하는 얘기만 지금 30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네. 국힘의 안 좋은 얘기만 계속했으니까 희망적인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이게 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폭락 수준이었어요. 파기환송이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네, 파기환송뿐만 아니라 그 이후 민주당의 행보들이 예. 영향을 끼쳤겠죠. 사실 예.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조사를 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지난 주말 동안 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막장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만약에 주말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까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네. 이 상황 때문에 이 민주당의 자중질환 때문에 낙관을 하다가 저희가 대선을 그르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보가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은 사법의 영역으로 두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합해서 이길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만약 저희가 이런 자중질환 상황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자 구도에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요 4.3%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을 했고요. 거의 몇 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아니 이렇게 떠다 먹여주는데 이걸 못 먹냐라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가 또 먹고 살만해지면 사실 또 등 따시고 웰빙 배부르면 정당이어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또 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웰빙 절대 정당.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저 개인적으로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저도요. 잘 방송에서 드러내지 않는데 네. 아니 주말에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네. 놀러 갔나? 나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 뭐 초선들이 단체로 뭐 연판장이 아니고 피켓 시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체 뭘 했는가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뭔가 하긴 했겠죠. 예, 예. 오늘 또 할 겁니다. 한번 뭐 지켜보시죠. 대변인은 열심히 해주세요. 예, 그건 그렇고 여론조사 앞으로 또 쏟아질 것 같은데 야당의 법관 탄핵 시도, 재판 지연 시도 이런 게 또 이어지게 되면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의 전략 제대로 뭘 맞서서 알리려는 전략이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만 뭔가 그래도 박민영 대변인이 뭔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저희 의원총회가 당의 중의를 모으는 또 최고 네. 의사결정 그 기구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중의를 모아야 되고요. 감정 싸움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것도 대원칙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